하락이 지속되다가 이 하락이 언제 이게 둔화되는 게 나타날까? 지금 요것만 시장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나타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스물 저점에서 이제 점점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긴 할 겁니다. 상승 구간을 쭉쭉 달려서 가지고 계신 이 주가보다 더욱더 고점을 뚫는 데는 지금부터 딱 3개월 뒤부터 메모리 업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황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잘 지내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 전공을 하셨고 그쪽 관련해서 책을 쓰셨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쪽 질문부터 업황부터 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그 정도 빠진 상황에서 네. 최근 시티그룹이 네. 반도체 산업이 10년 이래 최악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추가적으로 한 25% 정도 빠진다. 예. 그렇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0이거든요. 네. 그럼 원래 4,000까지 갔다가 네. 반토막 나는 수준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지 네. 궁금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전문가분들일수록 답변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2,000까지 갈 수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아니 무슨 답변이 저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일단 두 가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2,000은 조금 많이 보지 않았나. 가능성의 관점에서 조금 많이 낮지 않나. 너무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다.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쳐져 있죠. 많은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저점이라는 지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밸류에이션부터 시작해서 이 기업들의 이제 실적 감소라든지 요것도 잠시 뒤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과열이 굉장히 심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주식시장 지표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표가 지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을 살펴보면 뭐 밸류에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적의 이 방향성이라든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도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마무리 단계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폭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이 하락이 계속 빠른 속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기업들의 뭐 밸류라든지 종합적인 재관상을 고려했을 때 이 2,000포인트까지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무리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포인트가 2,000을 찍는가 안 찍는가 보다 우리가 이 지수가 어쨌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게 더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오늘 오는 길에 광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광고인가 하면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 잠깐만 좀 우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예시 하나만 좀 들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극히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보통 많은 분들께서 보험을 몇 개 정도 드실까요? 보통 그냥 한두 개? 적어도 한 2개 정도 들지 않나요? 2개 정도요. 그렇죠. 그냥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뭐 성인병, 암보험, 뭐 우리 가족력 있는 거 이런 암보험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정도 드시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5년 뒤에 아플 게 매우 확정적이에요. 제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제가 5년 뒤에 암이 걸리든지 뭐 어디 뭐 아프든지 성인병이 걸리든지 매우 확정적이에요. 확정적이라면 제가 보험을 몇 개를 들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모든 보험을 다 들겠죠, 사실. 예,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 때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 때와 확실하게 알지 못할 때, 즉 불확실할 때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2,000을 찍는다, 우리가 확신한다면, 확실하게 이 지수가 무조건 2,000을 찍을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께서는 2,000을 찍으면 그때 주식을 사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2,000을 절대로 찍지 않는다면, 2,000은 너무 낮아, 절대로 찍지 않는다라면, 보통은 지금부터 이제 지금쯤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2,000에 갈지 아닐지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지금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국 기업들의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또 더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이유는 이러한 미래에 안 좋아질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들을 선반영하면서 떨어져 왔던 거거든요. 이미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을 선반영한 상태에서 이 정도 이제 안 좋아졌어. 그럼 주가가 요거 반영해서 이만큼 안 좋아질 것 대비해서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주가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떨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2,000포인트에 간다면 사겠지만 2,000포인트에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주가 지수란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계속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이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이제 질문을 주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00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주신 이유도 이 수요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찍어내는 기업들은 적당한 공급 조절 상태로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공급 제어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생각보다 이 가파르게 꺾이고 있는 이 상황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더 갈지 1년 갈지 아니면 1년 반 갈지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적이 꺾이네.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 그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게 되면 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실적 안 좋아, 불황터가 더 안 팔릴 거야, 재고 축적하고 있어, 이 재고 계속 소진이 어려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는 걸 미루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미루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가라는 녀석은 이미 이러한 우려를 지금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얼마나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 요거를 지금 재는 구간인데 이미 뭐 재고가 쌓여 실적이 꺾일 거야 이런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그때까지 떨어지지 안 떨어지니 사실 사람의 영역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 모아가는 관점은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간다라는 표현 그리고 계속 모아간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도체 산업이란 게 어느 정도 굉장히 시클리컬한 성향이 나타나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 사이클의 성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고 이 미국 기업들도 아무래도 완전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다 시클리컬 산업이다라고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연하게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시클리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이 사이클 산업에 접근하실 때 많은 분들께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사이클은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해서 고점에서 최대한 팔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사이클 산업은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르락 내리락이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에 대략 9개월에서 12개월 앞서는 선반영의 특징이 나타나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략 11개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략 9개월 정도 선반영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 산업은 실제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좋아질 때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게 되면 늦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뒷부분 질문에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고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 산업이야말로 저점 구간이 오기 전에 저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즉 아직은 하향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에서 주가 선반영이 충분히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때부터 나는 계속 사모아가는 적립식으로 대응하겠어 이 마인드가 없다면 가장 실패하기 쉬운 영역이 바로 사이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이클 산업일수록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호황 이야기가 나온다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 좋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얘기가 사실 몇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더 나오면서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2,500인데 2,300, 2,200까지 갈 여지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가능성의 측면으로 딱 생각해 두고 그러면 그거 만약에 이게 무조건 간다라면 그때 최저점에서 100% 사는 게 맞겠지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또 모아가고 상황 봐가면서 좀 더 떨어졌어 그러면 조금 더 매수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네.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버티던지 아니면 사모아서 이렇게 기간이 흘러야지 이 뭐 원금 회복이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 얘기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실 때 가장 많이 사시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실 사회자님과 저는 모두 아는 답변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쓰자면 실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실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사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잠깐만 꿀팁 하나만 좀 드리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상당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실적이 잘 나올수록 기피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든 어떤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훨씬 더 강합니다. 어떤 경향이?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굉장히 몰아서 발생해. 하지만 이 시기가 딱 끝나면 수요가 꺾여. 그리고 다시 수요가 몰아서 발생해. 그리고 이 시기가 끝나면 꺾여. 이 특징이 매우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는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서버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언제 사가는가? 우리가 대규모 증설을 할 때, 대규모 서버 설비 투자를 할 때 몰아서 반도체를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는 시기가, 즉 설비 투자 기간이 끝나면 설비 투자 소강 기간에 들어가고 반도체를 지금 우리 이제 안 사, 우리 이제 조금만 살 거야. 눈치 보는 기간이 길어지다가 다시 또 특정한 시기에 몰아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처 기업들이 몰아서 반도체를 사갈 때 바로 삼성전자 실적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호황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인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가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고요. 이 시기는 길어야 1년에서 2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면 1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또 증가할수록 무슨 가능성이 커진 거겠습니까? 이제는 안 사갈 가능성, 수요가 꺾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또 좋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점점 경계 모드로 리스크 대응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 블로그에 이제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액주주 수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상 정황으로 봤을 때 좋게 나오면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본격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2배 올랐고 주식시장은 앞으로 수요가 끊길 가능성에 점점 대비하면서 이제는 큰 손들의 매수가 점점 줄어드는 단계로 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삼성전자 90층에 물렸어요, 80층에 물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이들 기업을 사지 말아야 되는 시기에 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 산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2차 전지 산업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반도체 산업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아무래도 반도체는 특성상 몰아사는 시기가 매우 클리어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깊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 물린 거 언제 회복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는데 일단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지난 메모리 반도체 가장 호황일 때, 가장 최고조일 때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언제가 되어야 되는가? 다음번 호황이 올 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번 호황이 언제 올까? 매우 안타깝게도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길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을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지금은 사 모아가는 시기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요거는 주가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바닥을 점점 다지는 단계고 더욱더 바닥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고 또 월급의 일부를 사고 해야 된다는 뜻이지 우리가 샀다 그래서 바로 2배 튀어 올라간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언제 다시 반등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첫 번째,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반도체 수요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좀 더 이야기를 일단 풀긴 할게요. 여러분 원하시는 답변 최대한 나올 때까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접근할 때
이 가장 수요와 공급에 그리고 이런 가격 변동의 업황을 딱 정교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표가 무엇인가면 디램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디램의 가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면 고점 대비 지금 작년 4월부터 계속 쭉쭉 빠져서 이미 종전 고점 대비 절반이 빠진 상황까지 왔어요.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40%좀 빠졌을 때부터 계속 삼성전자 이제부터 사모가는 시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게도 좀 빨리 말씀드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이번에는. 근데 아무쪼록 지금은 빠지면서 이제는 이 하락이 지속되다가 이 하락이 언제 이게 둔화되는 게 나타날까. 지금 요것만 시장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3분기, 4분기쯤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사도 대략 이 시기를 보고 있고 요게 이제 나타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제 스물 저점에서 이제 점점 반등하는 모습으로 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리신 분들께서 이 물린 그 높은 주가까지 쭉 회복하려면 쭉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메모리 호황, 업사이클이 나타나면서 호황 구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디램 가격이 하락한 다음에 이제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짧게 나타날 수도 있고 길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짧게 나타난 경우는 매우 짧은 경우에는 정말 수개월, 3개월 정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이게 길게 오래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번 호황은 1년 디램 가격이 하락을 마감하고 1년이 지나서부터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는 내년 초는 좀 지나야 본격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경우에는 상승 구간을 쭉쭉 달려서 가지고 계신 이 주가보다 더욱더 고점을 뚫는 데는 지금부터 길게 잡으면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2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상승 사이클은 온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램 가격의 반등,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우리가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매우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랬었어요. 2016년에도 이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다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제는 정말 더 안 좋아질 것이고 당시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 대표들까지 나와서도 CEO까지 나와서도 특히 이제 대만의 난야 같은 기업들 대표까지도 나오셔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더 안 좋아질 거니까 좀 우리 마음 붙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창 나왔고 당연히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와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이야기가 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그 시기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시기가 있었는데 딱 3개월 뒤부터 메모리 업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폭발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있는 모든 애널리스트 분들까지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예상 실적을 30조 원을 예측했는데 그 2017년에 무려 60조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배나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영역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한 가지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물리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래 내가 물려있다 보면은 마음이 지치죠. 힘들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파란색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매도를 누를 시기는 정말 아니다. 이거는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께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일단 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좀 물려 계신 분들 말고 신규 진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계속 모아가는 시기다. 올해 중순부터 계속 모아가는 시기였고 지금 안 좋은 얘기가 조금 더 길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괜찮다. 원래 안 좋은 이야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모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려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윳돈이 좀 계속해서 그런 직장 생활을 통해서 창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지금 사가지고 평단을 낮춰가서 약간 원금을 회복하는 시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런 방법도 물론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쪼록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안타깝던 것은 이 안 좋아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말씀을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린 적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댓글에 이제 좀 약간 비관적 중에서도 가장 비관적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이 다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좋아요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적으로 바뀐 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산업은 종전의 규칙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